교과 관리 부분을 몇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간담회를 항상 하면 사실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명을 많이 못 드리고 바로 그냥 입시 설명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이 조금 가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과제는 어떻게 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재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며 목표는 뭐며 또 이번에 리딩 게이트 같은 것들이 새롭게 도입됐다는데 그런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이주아학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초등과 중등, 고등간이 함께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추상적으로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은 바로 이러합니다. 탄탄한 학습 기본기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 잘하게 만드는 그런 학원입니다. 공부 잘하게 만드는 학원. 그런데 공부가 예전 스타일의 이 빡공이 아니에요. 막 빽빽이를 쓰고 이제 이런 거는 기본으로 좀 필요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생각의 힘을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되게 추상적이고 좋은 얘기 같지만 왜 필요한지는 뒷장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의 힘을 만들어서 생각만 하면 뭐예요? 정리를 해야지.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해가는 그런 활동,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결과물.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인생에서 가장 지랄병이 제일 심한 시기잖아요.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좀 흥미를 놓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 감성적으로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저희가 지금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결국 경청을 하게 하고요. 또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표현하게 하고 그 표현한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피드백을 하는 그런 목표를 보고 계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은 일단 영역별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문법, 독해, 듣기로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주니어 타임즈라고 하는 영자신문의 교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니어 타임즈는 이제 최신 핫 이슈들을 신문을 계속 구독하는 거는 조금 어렵으니까 저희가 이제 괜찮은 어떤 그 아리클들을 모아서 짧은 책자로 만들죠. 그래서 워크북과 함께 병행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리딩 게이트가 바로 영어 도서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 초등부 때 저희 학원에서 이제 리딩 프로그램 관리를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강도로 따지면 10 중에 2라고 한다면 리딩 게이트의 강도라든가 퀄리티는 10점 만점에 제가 보기에는 8에서 9 정도는 되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컨텐츠죠. 그래서 일단 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4월부터는 전격 도입, 그리고 전격 시행, 지금 현재 시범 단계에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막 수업을 해요. 그리고 막 시험을 보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특히나 주니어 타임즈나 리딩 게이트를 하게 되면은 영작을 할 수 있어야만 하죠. 그 영작이라는 거는 그냥 묻지마 일기가 아니고요. 논리정연하게 기승전결 있어야 되고요.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단어와 문법은 기본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나와서 역할극에 참여해서 본인이 스크립트를 다 외웁니다. 대사를 외워서 역할극에 참여하는 역할들을 또 하게 되죠. 이 내용은 스피킹 컨테스트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피킹 컨테스트는 매년 겨울에 저희가 겨울방학 중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매년 학생들이 이제 거의 전체 중등부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컨텐츠 어떤 발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학습과 읽고 생각하는 과정과 표현 과정까지를 목표로 하는 커리큘럼과 교재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2 VJ 클래스가 있고요. 중2 J탑반 클래스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VJ 클래스는 이제 숫자별로 숫자가 올라가면 레벨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VJ 3, 4, 5 이런 반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휘책은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교재로 지금 단어 시험을 보고 있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지금 드렸죠. 학부모님들 받으신 분들 계신데 애들 맨날 문자 막 날라오는데 시험 내용 어떤지 정확하게 잘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하고 이제 실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사실 엄마들은 문자를 받고 빡치네 진짜 또 탈락이었어 막 이러고 통과해서 오늘 좀 했냐? 내가 좀 아주 잔소리했더니 좀 했네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이 시험의 실체를 같이 공유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도대체 몇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며 예문은 나오냐? 양은 어떤 거며 제시험 응심 또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보지 않고 글로만 우리가 듣기 때문에 내 새끼가 본 매번 그 시험
그 실체를 조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본시 제시 이 책들을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공유를 한 상태고 잠시 뒤에 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능률복화 어원편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현재 명지고, 충암고, 숭실고, 예일여고, 기타 등등 서부학군의 거의 7개 이상의 고등학교가 고1 교재로 꽂혀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에 이게 다 무조건 들어가요. 이번에도 들어가요. 1, 3, 5, 7, 9 들어가고 1에서 15과까지 들어가고 1년 내내 들어가요. 중간고사 때 10과, 기말고사 때 20과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교재는요. 능률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어원편이죠. 어원편. 어원편이라는 거는 이제 단어가 만들어진 어근과 접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단어들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공부하다를 외우죠. 근데 어떤 원어민이 공부하다 막 외우고 한국말 배운다고 공부 따로 외우고 자빠졌고 공부할 외우고 공부함 외우면은 우리가 이럴 거 아니에요. 뒤통수 딱 치고 너 뭐하냐 지금? 공부라는 어근이 스터디야 이놈아. 그런데 거기다가 미음이 붙어지면은 명사 꼬랑지가 되는 거고 리을이 들어가면은 형용사 꼬랑지가 되는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확장형, 품사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교재는요. 이렇게 약간 되게 아카데믹하고 굉장히 좋은 교재죠. 오직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전체 교재에 꽂혔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것만으로는 수능을 잡지는 못해요. 저건 일종의 그냥 학습서예요. 근데 이제 고1에서는 저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학원에서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중학교 과정에서 저게 마스터 되고 올라갔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2회독을 거치고 예문도 포함하고 재시험도 보고 뭐 누적 시험도 봐갖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2회독이 다 끝나고 그 상태에서 고등부 올라가면은 능률복화 수능 실전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400개씩 단어 보는 거죠. 반이동이요 포함해서요. 이런 수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중2 애들이지만 이 단어 너무 빡셀 거 확실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공유가 있고요. 이게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영업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관리를 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 통과 메시지 계속 오면 행복하잖아요, 사실은. 애들도 볼만해, 엄마. 재밌어. 영화관 재밌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빡센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면 능률복화 어원편의 단어를 한 과씩 보는 겁니다. 아니면 실제 책에 수록된 단어는 30개인데 랜덤으로 15개만 보는 거예요. 그럼 다 통과해요. 그리고 예문을 안 봐버리는 거죠? 그럼 다 통과해요. 동의반이요 극혐이거든요. 애들이. 안 보면 돼요. 저희는 하지만 광고할 때 이러면 되잖아요. 올 때마다 30개 단어를 외우게 합니다. 일주일에 60개, 한 달에 몇백 개 이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분명히 부도가 나겠죠. 자, 지금 아이들은 지금 학부모님 받고 계시는 그 문자 메시지 실체는 제가 만든 시험인데요. 강사 출신 원장답게 무식하게 만들었죠. 100% 모든 단어를 시험에 냅니다. 동의반이요 내고요. 예문 활용 무조건 냅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또 영작도 내고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버든이 될 수밖에 없고 조금 현실보다는 좀 더 이상에 가까운 시험들을 아이들은 치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1회독에 만족할 게 아니고요. 재시험을 통해서 회독수를 높이는 거고 또다시 이제 책을 한번 싹 돌면은 더 이상 능률복화 어원편을 안 보는 게 아니라 2번을 돌리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작했으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마무리가 되겠죠. 2회독 정도가. 이런 시험이고요. 듣기는 이제 브릭스 리스닝 교재에 지금 현재 이번 학기에 꽂혀 있고 읽기는 Waiting Forward라는 어드밴스드 교재입니다. 어드밴스드라는 뜻이 이제 가장 심화 단계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교재가 독해 교재로 꽂히고 있고요. 문법은 All New Type of Grammar 이것도 Intermediate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 교재 같은 경우는 주관식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재고요. 그 안에 거의 다 영작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문제며 모든 설명, 문제가 그러니까 뭐 거의 용어며 문제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작해라 이것도 영어로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친숙하게 만드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VJ 일반반이지만 사실 교재 수준은 한 고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3학년 이 정도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하나 사실 쉬운 건 없어요. 이 중에. 자 그러면은 중2 제2탑반 교재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능률복화 어원편은 계속 제2탑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듣기는 브릭스 인텐시브 리스닝 아까 같은 라인인데 한 단계 윗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읽기는 Reading Inside 3. 자 그리고 문법은 Type of Grammar Intermediate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법하고 단어 교재가 똑같죠. 그리고 듣기랑 독해 교재가 레벨이 한 레벨씩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부교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듣기 교재는 브릭스 인텐시브 리스닝 교재는 테스트 프랩 교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시험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심도 있게 듣는 토플형 듣기 교재입니다. 계속 이걸 듣다 보면은요, 사실 읽기 공부도 되는 건 맞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전 듣기 시험에서 애들이 약간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시험 잘 보는 거랑 공부 잘하는 거랑 약간의 괴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교재가 꽂혀서 이 부분은 과제 위주로 아이들한테 숙제로 내주고 있고요. 또 딕테이션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싫어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이제 조금 말 잘 들을 때 약간 세팅해 놓는 것이 좀 답이다. 저는 평상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그 중간에 정말 뭐 병이 또 도지겠지만은 그런 시기들을 조금 잘 유두리 있게 지혜롭게 넘긴다고 한다면 이 정도 교재 라인 꽂히고 다음 교재까지 했을 때 상당히 좀 변별 있는 영어 실력자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과제는 제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니까요. 보시고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조금 질문을 하시는 걸로 대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제도 좀 디테일하고 많죠. 자, 그리고 2학년 또 역시 제2탑반의 과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니어 타임즈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니어 타임즈 교재는 저희가 자체 제본을 떴죠. 그러니까 매 월마다 나오고 있는 그 신문지에 꺼주세요. 그렇죠. 신문지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아리클들을 몇 가지를 선정을 했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워크시트도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중등부 수행평가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뭐 기사를 읽고 끝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에세이를 쓰죠. 에세이를 쓰게 하고 에세이에 대한 첨삭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리딩 게이트를 도입하기 전에 중등부는 자체적으로 시즌마다 특히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원서 독서를 필독서를 2권씩 꽂잖아요. 1권, 2권씩 이렇게 꽂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독후감을 쓰고 첨삭을 받아서 증빙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나요? 지금 원서를 읽는데 장난, 저 집에는 원서를 막 읽나 봐. 그게 아니고요. 교과 세특란에 옆에 독서란에 기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겠죠. 예, 뭐 이런 에세이들 쓰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리딩 게이트는 제가 구두로 막 강조를 드리는 게 약간 좀 민망한 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수강료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리딩 게이트의 역할이 일단은 좀 있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인 다른 계획들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뭐 수강료가 인상이 된 거는 거의 한 6, 7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고등부는 뭐 개원 이래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일단은 이 부분 리딩 게이트는 이제 저희도 과금을 해요. 그쪽 업체에다가.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 콘텐츠에 접속을 해서 책을 다독을 읽고 여러 가지 퀴즈를 거쳐서 통과 패스를 해야 되는 시스템 이런 거 대충 아실 텐데 제가 메이저 업체들을 한 4군데 정도를 미팅을 했습니다. 보통 본사가 분당이나 이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광고에 비해서 좀 소규모 업체들도 있었고 좀 큰 데도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큰 데가 리딩 게이트였고요. 사실 다른 곳하고 여기를 비교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건 뭐냐면 리딩 게이트가 제일 빡세요. 책을 안 읽으면 어지간히 해갖고 통과가 그 다음 단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집요하게.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가는데 그 안에는 영타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영작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작을 막 이렇게 치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읽은 책에 대해서 서머라이즈가 있다면 그 서머라이즈에 해당되는 문장을 단어나 구나 절별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걸 막 스크램블 해놨어요. 그걸 갖다 다시 재배치를 시키는 이런 영작들이 나오는데 이게 고등과정에 가면 서술형 주관식이 죄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습을 매주 매월마다 했을 때 그 어떤 쌓여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매력있게 다가왔고 어찌됐건 제일 빡세다는 거 그래서 이제 리딩 게이트를 선정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조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활용을 필수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네, 독서관리 리딩 게이트는 뭐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컨테스트 얼마 전에 저희가 좀 진행을 했었는데 매년마다 놀라운 거는 그 이번에가 10회였어요. 10회 스피킹 콘테스트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애들이 발전을 하고 옛날 애들하고 너무 다르고 뭐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고 뭐 더빙하고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영어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좀 보여주게 됐다고 생각도 들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또한
영어 독서도 영어 책을 읽는 아이들로 구별되게 하자 이런 뭐 신기루적인 혹은 청사진 같은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스피킹 콘테스트의 목표도 매우 명료합니다. 스피킹 콘테스트에 나와서 학생은 자신이 이슈와 담고 있었던 어떤 내용에 대한 PPT를 직접 만들고 그 대본을 다 완전히 외워요. 그래서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해 보시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있었던 일들, 그때 읽었던 책들, 그때 봤던 소설들, 영화들 다 기억이 좀 많이 나시죠? 그때가 굉장히 감수성이 좀 예민하고 아주 수용력이 큰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그 소설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펄벅의 대지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야하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굉장히 와닿았던 그런 소설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중학교 시기 동안에 했던 자신의 체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경험인 거죠. 1년에 한 번입니다만은 이 한 번의 경험을 위해서 한 달 내내 연습을 하고요.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연히 과외 시간들을 아이들은 할애를 해야만 합니다. 그중엔 팀플도 있고 개인적 발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이 부분은 수행평가와의 직결 이것 때문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은요. 입시학원이에요. 입시를 위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아이들을 기르자는 거고요. 그 시험의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파악해서 연결짓는 역할, 그게 이주아어학원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